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구명로비 사건까지 좀 넣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까지 좀 수사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더 강화된 특검법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사실상 더 강화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독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야권에서만 추천하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화된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강화라기보다는 확대된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 약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강화된 특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최근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빨리 특검법 제3자 추천 발의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약간 신경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이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재의결에서 두 번째까지 재의결에서 되지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최근에 탄핵에 대한 자꾸 이제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는 게 어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 번째를 강화된 특검이라고 말은 했지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 내용도 갑작스럽게 어제 발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안을 제 생각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강화된 특검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당대표 아무도 모르지만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 18일에 뽑히죠.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연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추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서 조금 더 전선을 확대했다, 예상했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고도 한동훈 대표는 왜 발의를 안 하냐, 이런 공세를 아마 펼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내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좀 상황은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이거를 계속 민주당이 지금 계속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수처 수사라는 게 원칙적이고 법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특검을 해야 된다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 같은 제3자 추천 특검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합리적인 제3자 추천 특검법,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좀 합리적인 어떤 특검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이 스탠스는 처음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계속 우리 보고 발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그건 거죠.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 특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한동훈 당대표가 이야기한 바로 그 제3자 추천 특검이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어찌 보면 이 최상병 사건을 그래도 조금 이제 공수처가 원칙이긴 하지만 변칙이라도 그래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건데, 거길로 후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지지자들한테 질러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은 점점 세게 나가면서 우리 보고 그러고 들어가라는 건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맞다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 부분에 근데 있어서. 민주당이 제3자는 절대 안 하겠다니까 이건 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못하는 거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의 이 정치적 의도에는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사실 108석이 되면서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특검법이 제2요구권을 무력화시키고 이 8명만 돌아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탄핵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당에서 특검을 찬성했던 의원들도 지금은 다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지 민주당식 특검은 안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제2요건 들어왔을 때도 일치단결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가 절대 이루어지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많이 초조한 상황이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왜 발의 안 하냐 이런 식의 좀 공격을 네.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맞불을 놓기 위해서 TF를 하나 꾸린 게 네. 있는데 이게 사기 탄핵 공작 진상 규명 TF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사건 자체가 엄청난 좀 제보 공작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좀 규명하기 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어제 TF 위원장 맡은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최재형 목사나 뭐 서울의 소리에서 탄핵 뭐 모의했던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보자를 만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국민의힘이 반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카드를 쥐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얼마나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인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상당한 증거는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좀 저는 이 TF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의를 좀 두고 싶어요. 네. 어떠한 민주당의 탄핵에 대한 또 탄핵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뭐 검사 탄핵, 뭐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순서를 밟고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너무 무력했었다. 거기에 대해 뭐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방송에서도 하나씩 반박을 했지만 예. 어떠한 일치적인 전선을 이루지는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TF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동안의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은 더 이상 방어를 막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도 정확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TF를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을 그 TF 위원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규현 변호사와 이제 장동혁 의원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장경태 의원.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헷갈릴 수 정확히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뭐 최고위원 했고 그래서 네. 네. 멤버는 되게 잘 아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기현 변호사와 장경태 의원 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공수처에서 굉장히 집중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네. 개인적으로는 TF가 한번 공수처를 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앞에서 어떠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한다. 김규현 변호사와 저는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의 소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뭐 어느 정도 제보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이 TF는 어차피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TF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는 과정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TF가 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하나씩 이제 좀 알아가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TF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어떤 좀 성과랄까 이제 국민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정말 정쟁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체는 이랬다라고 좀 내보일 만한 그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할 권한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네. 이거를 아주 좀 뭐랄까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라면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인데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에 가서 그 대회의실에 가가지고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뒤에 방통위 마크 있는데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놓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딱 앉았어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뭐 우리 보고 군부 뭐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대통령도 국민의 그 저기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럼 행정부도 국민의 저기 신임을 받은 그 집단인데 네. 그에 대해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까지 치고 들어가서 행정부의 수장이 앉는 자리에 입법부의 그 위원장이 예. 가서 앉는다. 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되게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정부 수장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를 우린 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린 그것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일이 거의 입법 쿠데타, 탄핵 쿠데타에 가까운 짓거리인데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행정부의 수장 자리를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은 분명히 양쪽 다 국민의 어떤 그 의사에 따라서 신임을 받도록 돼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그 권한을 뛰어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것에 잘못되고 부조리했음을 계속해서 알려낸다면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걸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네.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자꾸 증인으로 불러요. 뭐 검사들도 증인으로 부르고 뭐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부르겠다고 하죠. 하는데 본인들이 소추를 했잖아요. 근데 피소추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방통위에 갑작스럽게 이제 찾아갔어요. 뭐 네. 현장 검증이라고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줄 수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게 방통위 법에도 있고 방통위 내부 규칙에도 있는 인사 관련 자료들인데 이거를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지 않는 게 뭔가 숨기려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프레임화하는 것들. 네. 민주당이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말하자면은 이 방통위 그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을 할 때 증거를 첨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탄핵을 먼저 발의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방통위에 찾아간 거거든요. 예. 지금 본인들이 두 명이 의결한 게 잘못됐다. 그리고 KBS 박문진 이사 그 선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면 먼저 뭐 방통위가 현장 검증을 하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증거를 첨부를 해서 예. 이진수 위원장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루 일한 사람을 먼저 탄핵안 발의해버리고서는 그때 이제 발의할 때 넣은 증거 자료라는 것이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것들만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네.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부랴부랴 뭔가를 조금 법조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부랴부랴 뭐 증거를 찾으려고 방통위를 뒤늦게 찾아간다. 맞아요. 이게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본인들이 입법기관인데 어떠한 행정부로서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이 정말 쿠데타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이 모습이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루짜리 방통위원장직을 하루 했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했길래 탄핵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후 관계가 바뀐 거군요. 네. 탄핵은 이미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그렇죠. 탄핵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좀 이렇게 탄핵 사유를 찾는 그런 상황이군요. 제 생각에 탄핵은 그 방통위원장 탄핵은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사유가 없어요. 사유를 제가 그래서 도대체 뭘로 하겠다는 거 하루인데 그래서 보니까 두 개예요. 하나가 2인 체제.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MBC 사장일 때. 근데 탄핵은 직무상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MBC 사장일 때는 이건 사유가 되질 않아요. 이건 아니네요. 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제 2인 체제인데 문제는 민주당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걸 알아서 이번에 네. 방송사법 예. 통과시킬 때 2인 체제가 아니라 5인이어야지만은 의사정족수가 생긴다는 거를 이번에 방송사법에 포함해서 필리버스터 뚫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적법한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럼 2인 체제의 절차에서 뭔가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닌가를 찾겠다는 거죠, 지금.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그 국민들이 자기들을 180석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192석이죠. 이걸 만들어 줬으니까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건데. 네. 근데 행정부도 국민들이 만들어 줬다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무슨 뭐 저기 제비뽑기로 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로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죠. 권력인데 같은 선출한 권력들끼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맡고 있는 건데 입법부에서 들어가서 행정부 수장을 마음대로 탄핵을 시킨 다음 그 자리에 입법부의 고작 위원장이 한 명이 가서 입법부 행정부 수장 자리 중에 하나를 부서장 자리 중에 하나를 네. 가서 앉아버린다?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세상 천지에. 저는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진짜. 그 2인 체제에 대해서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통위는 지금 5명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2명이고요. 그리고 여당의 추천이 1명, 야당 추천이 2명입니다. 네.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 추천은 3명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바로 임명을 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진숙 그 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로 야당과 여당에서 이미 추천이 들어갔던 인사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먼저 그 당시에 위원으로서 추천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모 기관에서 부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방통위 법에 의하면은 관련 단체에서 최근 3년간에 어떤 임원을 했을 때는 방통위 그 위원으로서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서는 이걸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최민희 그 위원 당시 후보가 본인이 뭐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후보 추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진숙 당신 이제 대전 MBC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서는 위원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결 안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당에 대한 그 후보 추천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를 안 해주고 그리고 야당에서 더 이상 2명의 위원을 추천을 안 한 것이죠. 뭐 최민희 당시 후보가 말 때문에 추천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로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2인 체제라는 것의 책임은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할 때 2인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을 가지고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걸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그동안에도 아니 본인들 몫에 2명 빨리 추천해라. 우리 그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인들도 추천 과정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민주당의 행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최민희 위원장은 일부러 안 해줬다 이런 좀 인식이 근데 본인은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예. 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추천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다 언론에 보도된 네. 부분이 있는데 예. 굉장히 놀라운 태도다. 오히려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의 어떤 맞습니다. 예. 민주당인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국회 가방위에서는 계속 이 공영방송 2사선인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계속 연다고 하는데 2, 3차 실시 계획서까지 통과가 됐고 1차 청문회에는 일단 핵심 증인들이 다 불참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2번 더 열어서 이제는 김태규 직무대행 불러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맞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이제 결국에는 또 이러다가 김태규 직무대행도 또 탄핵시키겠구나. 그러니까 방통위 또 영인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우리 보면은 그 예전에 그리스 시대 이거는 그리스 시대 얘기네. 그리스 시대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리스까지. 솔론의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 양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노상방뇨를 해도 사형을 시키는 모든 사람, 모든 범죄자를 다 사형시키는 법을 경범죄든 예, 중범죄든 경범죄든 중범죄든 다 사형시키는 법을 네. 시행을 했어요. 예. 그 결과 솔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제일 센 무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쓰면은 그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192석의 의석을 가졌다고 예. 탄핵을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마치 입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인사권처럼 지금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임명을 하면 우리는 해임시킬 권한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인사권처럼 이거를 남발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유를 껴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려고 청문회도 하는 거고 그러려고 어제 갑자기 무슨 조사하러 간다고 그렇게 간 거고 그런 건데 이런 식의 행태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무감해지거든요.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되게 놀래고 그랬는데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굉장히 무감한데 국민들도 무감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말빨이 안 먹히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민주당이 탄핵을 하던 말던 예. 우리는 일을 할 것이고 정부는 돌아갈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탄핵만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쟁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넘어오면 이게 뭐 사유가 아니라고 바로 기각할 수도 없고 그것도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게 헌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고 업무에 조금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뭐 헌재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툭하면 뭐 가처분, 뭐 본안 소송에서 예.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민 전 장관, 전 장관 아니죠, 아직 현 장관이시죠. 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그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게 작년 2월이었단 말이죠.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한 것이 작년 7월 25일경이었어요. 네. 한 그때도 180일이 거의 다 돼서 이제 결정이 나왔었던 것인데 지금 뭐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헌재는 아무래도 봐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한다든지 뭐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탄핵 이야기 같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도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법에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국민의힘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상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과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사과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어떤 정무적 판단은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년 동안에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홍수라든지 수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생기는데 컨트롤타워의 수장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 그 홍수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었었고 실상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그 최상병 사망 네. 사건도 그 컨트롤타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있었던 기간에 일이었는데 있었네요. 네.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저는 강하게 나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조금 더 너희들 왜 이렇게 정쟁화하는 거야라고 조금 혼을 내주셨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탄핵을 남발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재에서의 탄핵이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어떤 정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말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지금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정말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예전에 이상민 전 의원, 마침 또 이상민 네. 장관이랑 이름이 같으신데 이상민 전 의원이 여기 정치 시그널 나오셔서 아예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 책임지는 법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법학 배울 때 아니 탄핵은 우리 헌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탄핵은 여러분들이 인생 끝날 때까지 볼 일 없을 거다. 이 사건 번호는. 예. 정말 근데 이렇게 많이 전례가 보게 없는 될 줄은 일이니까. 정말 예, 판례가 예. 엄청 누적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덕분에 진짜.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의 또 컨트롤 타워예요. 예.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인데 지금 태풍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를 지금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이런 정당한테 어떻게 이 국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전혜 변호사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당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됩니다. 계속. 민주당은 진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무슨 뭐 참사 한번 있으면 그 참사는 다 우리 당 책임인 것처럼 끝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끝없이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 당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런 합니다. 의미에서 아까 네. 제가 그 TF 이번에 만들어진 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된 목소리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횡보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본인들이 교섭단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존재감을 알리는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와 만나서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을 위한 야권연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좀 야권연대보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군소정당의 중심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뼈아프죠. 이게 20인 이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공약으로서도 이걸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돼버리니까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뭐 방에 들어가서도 한 2-3시간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언론에 나와서 교섭단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일정에 대한 뭐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거 간사를 파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교섭단체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는 이제 곧 들어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마지막에 좀 해놓고 나가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바로 통합진보당 사건 때 핵심적인 주체적인 인물 중에 한 당시 명이에요. 의원이었으니까요. 예, 의원이었고 비례대표 당시 그 문제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고 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정당 해산이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위원정당 해산이 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또 좀 더 강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위원정당에 어찌 보면 그 사태가 일어나는 뭐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탄핵시키는 일에 거기에 참여하고 연대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이 손을 잡겠다? 이건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반헌법적인 세력의 그 후예들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집권을 해가지고 나갈 때도 그러면 앞으로 물론 뭐 민주당이 예전에 진보당이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데 그 역할을 했죠. 네. 그 단일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렇죠. 역할을 하기는 했죠. 근데 민주당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생각이라면은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